이준석은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과제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준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참 아마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네, 이준석을 지지하든 아니면 지지하지 않든 지금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죠. 이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당원권 정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하루 전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김소연 변호사와의 징계위가 펼치기 바로 1시간 전에 정말 아주 긴급 대담이었죠. 이렇게 목요일 날 7시에 징계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6시에 바로 이 스튜디오에 김소연 변호사를 제가 이렇게 긴급 연락을 해서, 물론 뭐 그 이전에 이렇게 잘 아는 관계니까 아이고 저 김 박사님 방송에는 제가 어떻게 됐니 가야죠 라고 해서 긴급 대담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아주 참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용도 뭐 그 상황에서 딱 맞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 당원권 정지 3개월, 6개월 이 둘 중에서 상당히 구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에 적중을 했습니다. 네. 들꽃님이 입 닫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죠. 이준석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죠. 라고. 예, 리스빌님 정말 지지율 왜 자꾸 떨어질까요? 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는데, 네, 이준석. 목요일 날 7시부터 열린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다음날 금요일 날 3시 반에 이양희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그런 그 판정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이틀 반이 지났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글쎄요, 징계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대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을 해서 당의 처분, 이른바 징계, 중징계죠. 네, 당원권,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사실 전대미문입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표를 그 당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를 해서 대표권을 사실상 봉쇄를 한 거는, 네, 이 전대미문의 사안인 것이죠. 사상 초유. 그래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겠다라고 짤막한 이 반응을 내고, 그 뒤로는 지금 이른바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가처분 신청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이준석 쪽은 잘 압니다. 예. 왜냐면요, 법원에서의 그 가처분 신청은 지금까지 당내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걸 법원으로 갖고 올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는 당내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 여야를 가릴 것도 없이 당내 문제, 지금과 같이 당대표가 성상납이라든가 품위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당원권 정지를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온전히 당내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 결정이 옳고 그름, 현행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거를 법원으로 갖고 와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 이거 온당치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법원이 지금 최근 30년 동안에 줄기차게 견지해온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은 이건 해도 어떤 제스처,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제스처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이준석의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당대표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이 지금 이틀 동안에 한 게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원 모집을, 지금이 당원 모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나오죠. 네.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 가입입니다.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에 책임 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라고 재빨리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게 그 중징계를 맞고 약 한 서너 시간 뒤에 새벽 시간에 저가 올린 그 상황인데요. 바로 이 얘기는 뭡니까? 이른바 2030한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2030이요. 아직 당원 가입 안 한 분들은 대거 당원이 돼 주셔서 이제 표싸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를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유일하게 지금 이준석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것은 당원 캠페인, 당원 가입 캠페인에 나서는 건데 저것은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주 지지 기반인 2030 제가 지금 중징계를 당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당원이 돼서 어떤 표대결이라든가 뭐 주기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표대결을 할 때 도와주십시오. 물론 표대결을 할 때 이 출전을 참여를 하려면은 월 1,000원 이상의 진성당원, 책임당원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이준석의 지금 그 뒤로는 또 이틀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판 돌아가는 게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자신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해도 들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장고에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제가 땡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땡땡 뭐뭐전을 대비하는 이준석. 저게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장기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전도 됩니다. 장기전도 되고 무엇을 통한 장기전일까요? 바로 여론의 공중전이죠. 공중전. 여론, 즉 언론 매체를 활용한 공중전. 장기전도 되고 공중전도 되고 여론전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가처분 신청 이렇게 빨리 보통 가처분 신청은 한 3, 4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단기간에는 지금 이렇다 할 그 사안, 이렇다 할 자기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별로 없고 이제 이 언론 매체 여론을 향한 공중전에 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원권이 6개월 정지가 되면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원으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당원으로서의 그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원으로서의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표직에 이전처럼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지금 가장 큰 그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한테 여러분들께서 단도직입으로 물어본다면은 자 그럼 이준석의 대표 복귀 당신 김 박사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예, 이준석이 이전처럼 징계위원회 이전처럼 대표직을 복귀를 해서 최고위원을 주재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당대표직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이준석 대표의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그렇게 명실상부한 대표권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역학구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6개월 당원권 정지면 당연히 대표권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상황에는 대표가 완전히 완전히 대표가 이제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표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뽑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냐 아니면 이거는 대표가 권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대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대행체제로 가는 거냐, 네,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거냐, 요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겁니까? 실제로 당원 당규도 그렇고, 이 정당법도 그렇고, 두 가지, 조기전당, 대표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대표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법, 아니다. 이게 6개월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길어야 6개월이면은 다시 대표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직무를
대표라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당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의 권력투쟁이 들어간 겁니다. 당원권, 당대표를 어느 쪽에서 누가 당대표를 쟁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 권력투쟁, 당내 권력투쟁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 최고위원회라든가 오후에 또 의원총회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2시에도 우리 아시아투데이 현장 중계, 3시군요. 3시에 현장 중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의원총회에서, 물론 의원총회는 초반부에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자, 이제 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비공개 회의를 할 때는 카메라를 들이대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 끝난 다음에 다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권성동은 어떤 얘기를 하고, 김기현은 어떤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나옵니다. 비공개 회의를. 그리고 만약에 고성이,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고성이 되면은 의원총회에서 밖에서, 이 기자들, 대기하는 기자들한테 다 들리니까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마 오후 늦게쯤이면 의원총회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고성이 오갔는가, 즉 당내 내용이 점점 갈수록 치열해지는가 정도는 파악이 충분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도 저희 아시아투데이 현장 중계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효자동, 네, 원더우먼님, 달달한 라떼님, KH님, 천일TV님, 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준석 행동하는 게 갈수록 참으로 한심하네요. KH님이 이준석을 향해서도 아주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잦은 사태가 없다면 당원들로부터 축출될 것입니다. 천일TV님, 원더우먼님 안녕하세요라고 서인희님이 또 환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잦은 사태, 이준석은 없다라고 계속 이준석 쪽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준석, 이른바 이준석 라인이 몇 명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준석의 줄을 서가지고 분당의 당협위원장을 거머쥔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준석 그 라인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준석이라는 그런 그 잇몸이 없으면은 자신들도, 이른바 황량한 벌판에 서는 거나 진배가 없으니까 잦은 사태 없다. 이거는, 윤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6개월 동안에 대표, 권한을 수행을 못하는 것이 잦은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 선을 긋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여론전, 공정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 본인이 특기죠. 라디오, TV 이런데 또 전화 오면은 또 전화 인터뷰 다 하고, 예, 바로 이준석이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대표로서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본인은 또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언어도 아니고 가당치 않습니다. 당대표를 핫바지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꼭 성상납뿐만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이전처럼 정치 평론을 할 때처럼 그렇게 무게감을, 안정감을 쭉 주지를 못한 상황에 그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하는, 좀 묵직하게 행동을 하고 당이 흔들릴 때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고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타날 때 매듭을 풀어주고 하는 게 그게 리더 아닙니까? 예, 당내의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당대표는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유권자 여러분들은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그런 묵직한 역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어려움을 풀어주는, 예, 그런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어떻습니까? 실제가 그랬습니까? 오히려 당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처음에 이준석의 새바람을 응원을 했던 분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예,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준석의 30대 영선이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을 못 해본 영선이지만 30대 당대표가 필요하겠다. 1년 지금 2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작년
5월 달 이때니까 이준석의 개인의 어떤 능력, 역량을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꼰대 정당을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국민의힘 쪽에서 30대 영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그런 바람이 불겠다라고 저도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런 새로운 변혁의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저도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은 실망감을 주었기에 이준석의 역할은 여기서 스톱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예, 처음부터 이준석은 뭐 까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차선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실망스럽기에 그지없었기 때문에 기여한 게 분명히 있다. 당신 이준석은 2030의 표를 모아오고 그들이 국민의힘을 그래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기여를 충분히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역할은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분파 행동을 하고 당 내부의 총질을 하는 게 문재인과 민주당의 총질을 하는 것보다 글쎄요 10배 한 20배는 더 많죠. 당대표가 치열하게 여야 이 전쟁이 붙어 있을 때 대선에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격을 하는 횟수는 아주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하지만 당내에 총질을 하는 거는 우죽순으로 그렇게 총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의 역할은 여기서 스톱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 천일TV님이 또 왜 그러십니까? 김 박사를 대표로 추대. 당대표는 우리 천일TV님 같은 아주 촌철,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고, 당대표가 아니라도 저런 분들을 이렇게 주위에 아주 명참모로 이렇게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미씨를 하나하나 내더라도 상당히, 저분들은 참 식견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기 전당대회 때는 당 내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 당대표가 이준석의 후임이 결정이 되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것을 당대표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세력들이 총궐기를 해서 더 내용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더 유력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간 끌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이라는 거를 구분을 아마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무대행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당대표라는 직무를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정이 있어서 직무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 사정이 종료가 되면은 당대표로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즉 이준석이 나 당대표 사퇴 안 해 라고 하면은 당대표는 권리, 공석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직무를 못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당대표가 어떠한 일로 이제 당대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석이 되는 겁니다. 공석. 그러니까 채워질 때까지 그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는 권한대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퇴를 하는 걸 전제를 하는 게 권한대행이고요. 직무대행은 당대표가 사정이 있어서 일을 대표직을 못할 경우에 그 대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퇴가 전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사퇴를 전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현재로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퇴를 못하는 상황이다, 안 하는 상황이다 하니까 직무대행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 차이를 잘 아시겠죠?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 보면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이렇게 막 혼용이 돼서 쓰는데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은 꽤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손 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그런 롤백하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예,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예, 이미 이제 이준석을 둘러싼 파워게임 할 때는 이준석이 KO패를 당한 것이죠. 지금은 난 사표는 안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이준석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는 유승민, 이준석과 같은 쪽에 길을 걷는 사람이죠. 예, 윤리위원회가 조폭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폭. 예, 이 말보다도 논리보다도 이렇게 이준석 당대표를 완전히 쓰러뜨려서 대표직을 뺏는 조폭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유승민이 한마디 했고요. 예, 홍준표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약간 윤핵관 쪽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준석의 업보다 여당의 중진들이 여기 이준석을 놓고 역시 이견을 벌이고 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우는 김소연 변호사를 검찰총장으로 추천합니다. 레이피님이 어제 그저께 저와 대담을 했던 김소연 변호사를 검찰총장으로 추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경찰 조사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결과가 이제 좀 나올 것입니다만은 네, 경찰에 지금 김소연 변호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수집한 이 증거라든가 이런 걸 경찰 쪽에 계속 지금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담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요. 네. 천일TV님이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박 한쪽 상납합니다. 이거 상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천일TV님이 열심히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가끔씩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일이니까요. 네. 상납은 가장 잘한 말씀이십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이준석 언론사들 의도가 뭡니까 하는 얘기도 또 서인길님이 해주셨고요. 네, 예, 바로 지금 상황에서 장제원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장제원, 예, 장제원이 아주 핵심 세력이죠. 예, 윤핵관 핵심 세력인데 어제 버스를 23대를 동원했습니다. 예, 웬 버스 23대를 동원했느냐? 버스 23대에 1,100명을 태워서 예, 바로 저 지지자들 단합대회를 했더군요. 예, 사진 설명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지지 모임은 여원 산악회에서 저 여원의 원자는 장제원의 원자인 모양입니다.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경남 함양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무려 1,100명이 참여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준석을 주저앉혀 놓고 이제 장제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당대표를 향해서 이 사실상 권력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장제원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김기현도 지금 당대표의 이 물망에 오르죠. 본인들도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 결집에 나서는 그런 모임입니다. 안철수부터 볼까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로 첫 토론 모임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 모임을 하면은 안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도 그래 안철수가 뭘 하면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 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춥니다. 김기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주도하는 의원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두 번째 모임을 연다. 이런 식으로 김기현 또 누굽니까? 안철수, 장제원도 마찬가지죠. 속으로는 다, 내가 가능하면은 당대표가 이참에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준석의 저 중징계를 계기로 상당히 새 결집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너희들은 대표감이 아니다. 이들은 대표감이 아니다라고 또, 똑바로 살라님이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자, 이준석은 이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법원 판단 이런 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꾸준하게 자신의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전 또는 장기적인 여론전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 2030들의 추가 당원 모집을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당 복귀, 당대표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논평에 가름을 하겠습니다.